중기 노동자 월급 대기업의 47%. 굳어진 신분형 임금. 장박원 에디터. 받고 싶은 월급은 300만 원대인데 실제 받는 돈은 200만 원대 중반. 한국의 중소기업을 다니는 20대에서 30대 청년이면 한 번쯤 했을 법한 푸념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함축한 말이기도 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청년 구직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 구직자가 희망하는 월급여는 평균 323만 8천 원이었다.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이 40.7%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미만은 38.4%, 400만 원 이상은 2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년은 400만 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39.1%에 달했다. 희망하는 월급도 366만 2천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도 급여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47.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낮은 연봉 수준이 압도적인 1위였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기준으로 영리기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세전으로 월 266만 원에 불과했다. 희망하고 있는 평균 월급과 6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대졸 청년들의 경우는 희망 월급과 실제 월급의 격차가 1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대기업의 평균 월급은 세전 563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2배가 넘는다. 희망하는 월급 수준보다도 많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격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은 20대 중반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월 157만 원으로 같은 나이의 대기업 근로자의 73.0% 수준이다. 그러나 50세에서 54세 근로자의 중소기업 월급은 대기업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니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원청과 하청 관계로 구성된 영향이 크다. 원청 기업인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하청인 중소기업의 적정한 이익 배분을 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수준도 벌어졌다.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 활동은 활발하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가 적고 사업장 규모도 작아 노조 결성과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이병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 실패와 노동시장 제도의 규제와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실패가 결합해 나타난 결과라고 짚었다. 그는 기업 규모와 취업 형태, 성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핵심적인 징표인 기업 간 임금 격차에 주목해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노조의 임금 분배 개선 효과가 기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응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신분형 임금과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 기업별 노조 체계, 정부의 무대책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의 연구위원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억제 등을 통해 기업 간 지급 능력 격차를 축소하고 초기업 노조 교섭 활성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임금 불평등 완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초기업적 임금 조정이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동안 노조가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억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면 노조의 기업 집중 대신 초기업 교섭과 협약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발표한 회원국 대상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선의만 기대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임금위원회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라며 임금 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의견을 개진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